안녕하세요. 매일 재테크하는 남자 리치판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 뉴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투자적 인사이트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사 주말이다 보니까 오늘은 한 가지 기사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경제 기사고요. 올해 서울 집값 서초 가장 많이 오르고 성북 가장 많이 내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이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거래량을 다수 동반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직접적인 그런 극심한 변화를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4개월의 아파트 값을 봤을 때는 전체 평균 0.12% 떨어졌지만 역시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것과 맞물리고 그리고 재건축 관련된 호재가 있는 서초 강남 관련된 부분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봤을 때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좀 반영을 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서초는 갭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다 보니까 서초가 투자자들이 더 유입이 많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도 좀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요. 다만 그동안 전통의 강호였던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했던 노도강이 줄 하락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북구와 서대문구도 물량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5월 말까지 다주택자 물량들이 양도세 중과 예외를 노리고 물건들이 나올 거니까 이런 똘똘하지 못한 비강남권의 하락이 이어질 듯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올해 서울 구별 아파트값 변동값 이렇게 보시잖아요. 노원, 도봉, 서대문구, 성북구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상 0.29, 0.33, 0.60 요 정도 규모의 하락폭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 계속 뜨거웠을 때는 한 주에 이 정도 뭐 상승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였어요. 지금은 올해 지금 뭐 4개월치의 데이터를 합한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단지들이 뭐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약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데이터와 함께 좀 볼게요.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주택자가 종부세가 부담이 되다 보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좀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다주택자들 물건이 더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이에요. 자, 한번 보실게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데이터를 제가 본 건데 이게 기간으로 전정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제가 선정한 겁니다. 19년 4월부터 22년 4월까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약 3년간의 데이터죠. 보시면요. 노원구가 52.7%로 무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금 언급되고 있는 노도강 이 세 개 단지가 모두 서울에 있는 전체 평균이 36.6%가 올랐었는데 이 36.6%보다 노도강이 전부 다 평균보다 높은 상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평균대로 올랐고요. 다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대비 좀 저렴하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가 좀 하락폭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조금 봤어요. 지인에 있는 통계 데이터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각 구별 입주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적정이 올해가 적정이고 22, 23, 24년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다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도봉구,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 이 노도강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개구 모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단 한 차례도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노도강은 실거주 관점이라든지 투자 관점에서 매력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앞서 들어갔던 앞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 예외나 아니면 현재 이곳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해당 물건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도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이 아직도 저렴합니다. 아직도 서울 내선 저렴한 것인데 지금 경기권에서 서울로 진입하고 싶어 하는 수요도 많고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서울로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과제 내온 것 중에 보면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런 소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는 재건축 관련된 호재가 또 노원구와 도봉구에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처럼 가격이 조금 할인되거나 조정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5월 말까지 그런 물건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실거주 관점에서는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물건들은 절대적인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전세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래서 8년에서 10년 이상 동안 전세를 5%만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사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이기 때문에 추후 여기는 언제든지 다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시점은 6월 1일 양도세 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이 결정이 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시장에 있는 물건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를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부활하는 시점, 그 시점에 해당 요 3개구에서 임대사업자 물량이 많이 등록된다고 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거래되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노도광한테는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서대문구 그리고 성북구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서대문구와 성북구는 도대체 또 왜 그렇게 떨어지고 있나요? 라고 보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엔 부족이었지만 지금 22년도에는 좀 초과되게 신축 물량들이 좀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정했는데 올해는 좀 과잉으로서 공급 이렇게 과잉 달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서대문구와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양도 차익을 실현하는 물건과 그리고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가격이 조금 조정받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는요. 서울이 다 공급 부족 현상인데 유독 잘 나가는 강남구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잉 형태로 나타내고 있어요. 요게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뭐 정상적인 재건축 재개발 외에도 이 지역 서초와 강남은 상징하고 있는 그 토지의 가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소규모 아파트들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재건축 예정지의 대단지들이 앞으로도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은 과잉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과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의 가격대를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 수요가 전국구로 펼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신축이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서초 강남구 내에서의 갈아타기 움직임도 커지겠지만 외부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런 최상급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그 지역 내에서 이동하고 그 남은 그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아까처럼 조금 절대적인 가격이 저렴한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가격도 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관련돼서도 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곳 중에서 노원과 도봉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관련된 호재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렴한 물건들 나오면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람들의 심리, 여러분이 거주하고 싶은 곳에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5제곱미터 이하를 보시라고 좀 많이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5제곱미터가 그만큼 귀해질 거기 때문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방송 뉴스 브리핑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과 함께 뉴스 기사도 읽어드리고 정책, 인장기 전해드리겠다라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성을 봐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